자, 말이 나온 김에 네. 이준석 신당에 대해서 한번 네. 살펴봅시다. 오늘 여론조사가 한길 리서치에서 네. 오늘 조사를 했어요. 네. 유승민, 이준석, 김종인 등이 새로운 당을 만들 경우에 어느 당을 지지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네. 물어봤어요. 그랬더만 더불어민주당 32, 국힘 31, 네. 유승민, 이준석, 김종인 신당이 16% 나왔어요. 네. 얼마 전에 다른 조사에서 17% 정도 나왔잖아요. 네, 비슷하게 나왔어요. 이게 헛수가 아니라는 게 그렇죠. 지금 나온 거고, 지역별로 보면요. 네. 이 비슷하게 나왔어요. 서울 16, 부산 PK 18, TK 15, 인천 경기 15, 호남 17, 충청 15, 강원 제주 16. 전국적으로 보면 15% 내외.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이게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 11.4가 이 신당 지지로 나오고, 국힘 지지층이 13.7이 나왔어요. 비슷한 거예요. 비슷하네요. 10% 초반으로 그 지지층이 여기 빠진다. 지금 이제 해볼 만하다. 네. 라는 어떤 그게 나오고요. 그 국힘의 치명타가 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전반적인 그냥 지지율 조사가 아니라 예. 어쨌든 신당이요. 지역구에 후보를 내 가지고 지역구에서 당선시키기는 상당히 어려울 거예요. 예. 그렇죠? 결국에는 정당 투표를 통한 비례 의석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 관건인 것 같은데 예. 그냥 문항 자체를 자 지금 정당 투표를 통해서 비례 후보를 선출하려고 하는데 당신은 국민의힘 후보를 찍겠습니까? 민주당 후보 찍겠습니까? 아니면 신당 뭐 이준석 신당 후보를 찍겠습니까? 그거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아, 좋습니다. 그러면은 만약 왜냐면은, 거기서 그냥 한 30% 정도가 나오게 되면은 신당이 비례 의석을 한 15석 이상 가져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아주 이건 파괴력이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전반적인 그냥 저런 신당 지지율 조사보다는 비례였을 때 과연. 저 같은 경우도요, 예, 대표님. 예. 뭐 국민의힘 후보 찍더라도 그래? 정당 투표는 비례는 이준석 신당에 찍어볼까? 저 그런 생각 갖고 있거든요. 교차 투표에 대해서 지금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조사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 문제에 있어가지고, 그래서 지금 국힘에서는 선거법 협상에서 네. 병립형의 사활을 걸고 있어요. 그건 이제 당론입니다. 네, 병립형에. 이재명 당대표도 병립형으로 가는 걸 결심을 한 거예요. 전 아직 이재명 당대표가 지금 주저주저 하고 있다. 네. 시민사회단체에서 워낙 압박이 심해서 이건 정치 퇴행이다라는 비판을 많이 받아서 아직까지는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있다. 그러는데 민주당까지도 이제 결심을 한 거라고 봐야 되나요? 네? 아,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게. 아니, 이재명 당대표도 병립형으로 해야 자기가 원하는 사람들 비례 의석 딱 챙겨줄 수 있잖아요. 예, 예. 저도 그게 맞는 거는 같은데 연동형으로 하는 것과 병립형으로 하는 것에 따라서 예. 제3신당이 얻어갈 수 있는 의석수가 좀 차이가 있다고 보세요? 있죠. 있어요? 예, 예. 예. 연동형이 더 유리하다 그렇게 그렇죠. 생각하시는 연동형, 왜냐하면 기존 정당들이 가져가는 게 네. 일단 자기가 30% 받았으면은 지역구에서 찼으면은 그 비례에서 못 가져가잖아. 근데 결국에는 위성정당 만들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위성 정당이 이제 헷갈리게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이준석 신당이 만들어졌다. 그러면 이쪽에서 위성 정당을 만들었다. 네. 그게 이제 헷갈리게 되는 거죠. 안 그렇게 해서 이쪽에서도 조국 신당을 만들었다. 근데 민주당도 뭔가를 만들었다. 예를 들면 헷갈리게 되는 거죠. 네. 이 자기들이 가져갈 수 있는 게 막 반의 반 이하로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여지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기들을 가장 아픈 정치 세력이 원내 정당이 된다는 거죠. 네. 그게 아픈 거죠, 이게. 이준석 대표가 저 바깥에서 지금 이렇게 평론가처럼 이야기하는 거하고 국회에서 그 부분을 이렇게 이 의원들하고 의정단상에서 이야기하는 건 천지 차이죠. 차원이 다르죠. 차원이 다르니까 하여튼 그런 거고요. 그래서 저도 이준석 대표에게 딴 생각하지 말고 무조건 배치하는 가장 빠르고 정확한 길로 가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너무 여러 가지를 재고 있다. 당의 잔류가 있지. 무소속으로 나갈 거냐. 네. 아니면 보수 신당으로 나갈 거냐. 네. 아니면 정말 삼지대에서 이 진보 보수를 망라하는 어떤 그런 이 중도 통합 정당으로 나갈 거냐. 이게 다 명확치를 안 해요. 재주가 네. 뛰어나고 그런 젊은 정치인 지도자는 그거하고 좀 다른 거거든요. 이게
본인의 정치 철학과 사상학과에서 대한민국 국가 발전론을 그림을 그리고 그것을 국민들한테 호소하고 거기에서 세력화를 일궈내면서 당장에 힘들더라도 그 길을 가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그런데 요 상황에 따라서 요래하겠다. 요렇게 되면 요래하겠다. 뭐든지 다 할 수 있다. 이렇게 돼버리니까 이게 굉장히 뛰어난 친구인데 여러 가지에서는 국가 지도자라 할 수 있나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근데 대표님 이게 지금 배치도 한 번 못 달아본 젊은 정치인한테 너무 많은 걸 요구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막 걸음만 막 하려고 하는 아이한테 너는 왜 못 뛰어? 아이 수준은 아니잖아요. 네. 지금 근데 돌풍의 핵이잖아. 정치인이 배치 못 달았으면 아이죠.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그렇습니까? 뺏지 못한 사람도 대통령 되고 당대표 되고 다 했잖아요. 10년의 세월을 그냥 한 게 아니잖아요. 비대위원도 하고 최고위원도 하고 우리 정계의 중심에서 온갖 걸 다 경험하고 뛰지 않습니까? 이게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늘 이야기하는 국가 발전 전략을 내놔야 된다. 그래서 그 깃발을 들고 그게 같이 할 사람을 함께하고 해나가야 된다. 지금은 이 사건 하나하나마다 그에 대한 본인의 논평과 메시지를 내놓을 때가 아니고 네. 그걸 오히려 준비를 하고 지난번에 어쩌면 국민의힘 윤석열이 대통령 당선을 위해서 세대 갈라치기를 남녀 갈라치기를 했지 않습니까? 네. 나는 그 성공적이었다고 봐요. 네. 안 그러면은 어떻게 20, 30대에서 윤석열 지지가 그래 나올 수 있었겠어요? 한 자릿수밖에 없던 지지율이었는데 그거는 오로지 이준석 전 대표의 공이라 보거든요. 하지만 그게 자기가 정대 지지자로 나가는 길에는 아주 걸림돌입니다. 네. 그거 해결해야 돼요. 그리고 장애인 문제, 전작년입니까? 네. 그 대표와의 그 토론 이런 것도 나름대로는 일리가 있고 그게 있죠. 하지만 국민들의 말로 볼 때 우리 장애인 문제의 어떤 관점에서는 사실은 우리 국민 정서에서는 본인이 그거는 반성해야 될 점이거든요. 예. 국민 정서법이 중요하잖아요. 네. 예. 이런저런 진보 정의당이나 이분들과 같이 할 때 여성주의에 대해서는 이렇게 좀 결단을 해야 될 거다. 이런 말을 본인이 했더라고요. 네. 우리 정치의 미래, 희망으로 보기 때문에 제가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네. 반이 여성인데 그럼요. 여성 문제를 넘어서지 않고서 그리고 이 약한 자의 동행을 갖다가 본인도 이야기했는데 장애 문제를 넘어서지 않고서 되겠습니까? 맞습니다. 그게 그뿐만 아니라 남북 관계며 여러 우리 경제고 이런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저는 국가 발전 전략을 탁 내는 그런 멋진 이준석이 그런 정치 지도자로서 거듭나고 거듭나는 속에서 세력화가 되고 총선도 치르고 대선도 준비하게 되지 않나. 윤석열 대통령이 이러나 저러나 비대위가 이러나 저러나 이거는 전부 다 종속 변수라는 거죠. 주체적으로 이제는 낯서야 될 때가 왔다. 윤석열 대통령이 변하면은 그때는 다르다. 그때는 뭐 자기한테 지지가 오겠냐. 그럼 자기가 그러면은 윤석열 대통령의 뭐 종속 변수란 이야기인데 자기가 그걸 갖다가 계속 떠물들인다. 그건 정치 지도할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준석 대표는 기본적으로 출마의 명분, 신당의 명분 같은 거를 좀 국민들에게 알리고요. 실무적으로 12월 27일 날 저희 신당 만들겠습니다. 그때부터 신당 만드는 게 아니라 그 전에 신당의 법률적인 요건이 있잖아요. 시도당 5개, 1000명씩. 1000명. 예. 그걸 다 이제 완비를 해놓고 그때 바로 띄우려고 하는 것 같고요. 실무적인 준비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 이준석과 함께 하고 싶어 하는 여러 분들이 있잖아요. 이름만 대면 또 아는 분들인데 그분들이 최소 강령이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최소한적으로 공통 분모가 무엇인가 그렇죠. 예. 그런 것들을 다 지금 정리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오늘 대표님하고 막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눠보니까 오늘 이 방송은 이준석 대표가 한 10번 정도 시청을 하고 머릿속에 넣어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하여튼 간에 이준석 대표가 그냥 자연인이 아니라 뭔가 우리 정치의 변화를 갖다가 아까 그 페미니즘과 그 장애인 부분을 진짜 극복하지 않으면 안 된다. 본인이 정말 진보적이고 개혁적인 정치의 이념이 아니라 그걸 꿈꾼다면은 당연히 약자의 동행, 함께 가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윈윈, 맞아요. 상생의 어떤 길로서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 장 소장님 이야기 더 하고 싶지만 바쁘신 분이기 때문에 국힘의 변화,
다음 주 난장판이 벌어진다. 난장 속에서 윤석열과 국힘은 어떻게 그 부분을 전개해 나갈까 굉장히 궁금하고 어쨌든 집권 세력이잖아요. 네. 중심을 못 잡으면 나라가 흔들리잖아요. 실질적으로 그런 일들이 벌어지면은요, 긴급 편성을 해가지고 한번 불러주시면 제가 나와서 예, 예. 뒷얘기도 조금 더 해드리고 알겠습니다. 전망도 제가. 벌어지서 첫 뉴스가 나오면 바로 부르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